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친해지는 부분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배워보고 어떤 부분은 새롭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즐겨도 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이러한 다국어 개체명 인식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명 인식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에 한 가지가 개체명 인식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기존의 동영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주로 영어를 통해서 관련된 개체명 인식 또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작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책자와 관련된 그런 GitHub의 그런 샘플들을 보면 이러한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꼭 반드시 영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다양한 다국어를 이용을 해서 하는 작업들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국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큰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큰 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이런 허깅 페이스 안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에 다국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국어 트랜스포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셋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셋은 여기서 써놨습니다만 Cross-lingual Transfer Evaluation of Multilingual Encoder, 즉 크로스 아마 트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데이터 세트를 기본적인 벤치마크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실습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셋은 밑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개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세트고요. 특히 이 데이터 셋은 저희들이 벤치마크 세트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주석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에는 이렇게 비접두사로 사용된 부분은 엔티티, 즉 개체의 시작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I 접두사가 붙은 부분은 동일한 엔티티에 속하는 연속되는 토큰이라는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엔티티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 트림이라고 읽을까요? 이 데이터셋 안에는 기본적으로 위치, 그다음에 퍼슨, 사람 이름 또는 오거니제이션, 조직에 대한 태그가 붙어 있어서 관련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관 관련된 GitHub에 있는 샘플 코드를 한번 제가 갖다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문장이 예를 들어서 Jeff Dean is a computer science at Google in California 그러면 여기서 Jeff Dean 하면 이게 사람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B 하면 person 이게 시작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딘도 제프 딘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I로 시작하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는 person, 사람임을 가리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 영어로 이 O라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관련된
엔티티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어떤 엔티티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이 O 태그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글 그 조직인 거죠. organization, 회사 이름 같은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B, or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장소기 때문에 B, location 해서 관련된 그 태그가 이렇게 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데이터 세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데이터셋을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데이터셋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잠깐 가서 보시면요. 저희들이 이 허깅 페이스 안에 저희들이 데이터셋 부분이 있고요. 그 데이터셋 안에 이 크로스트림 뭐 이라고 하는 부분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은 예, 여러분들이 그 불러다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다국어 부분 데이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는 이 5,000 개의 데이터 쌍과 2,500 개의 그 개발을 위한 개발용 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스어, 불가리어 등 1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잘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국어 부분에 그 사용을 하는 좋은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벤치마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양한 언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활용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understudied language, 덜 연구된 언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 그다음에 스리랑카 이쪽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콩고어라든지 소화힐리어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교차 언어에 대한 추론을 인공지능 같은 부분에서 그 연구하는 기본 데이터 세트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요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에 있어서 다국어 개체명 인식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봄 있어서도 요 데이터 세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세트는 좀 전에 그 보여드린 그 부분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셋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작은 데이터 서브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부분으로서 이렇게 펜X라고 하는 서브 데이터 셋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셋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데이터 셋 부분을 인스톨을 하시고요. 물론 제가 미리 한번 돌려놨습니다만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전에 이 크로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 안에 어떠한 그 데이터셋에 얼마 정도의 데이터셋이 있는지 한번 요 랭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제가 돌려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183개에 해당하는 관련 데이터셋이 있다는 부분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18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셋 중에서 이 펜으로 시작되는 그 부분을 별도로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추출을 해서 펜X 서브셋이라고 하는 이름에 저장을 하고 그중에서 앞부분에 3개 정도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penx로 시작하는 a.af 그다음에 penx.ar 그다음에 penx.pg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찾아놔 봤습니다. 그래서 AF 부분은 아프리카 언어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R로 끝나는 부분은 아랍 언어, 그다음에 BG라고 하는 거는 불가리아 언어
해당하는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선 3개만 해봤는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KO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한국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뒤에 붙은 요렇게 2가지 이게 접두사로 붙은 요런 부분들을 참고로 이 ISO 639-1 랭귀지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는 EN, 한국어는 KO 요런 표시로 해서 지금 이 관련된 데이터셋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이 데이터셋 안에서 이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저희 크로스스트림이라 데이터셋 중에서 펜X 중에 특정한 이번 요 예제에서는 요 DE라고 하는 부분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에 해당하는 서브셋을 한번 로드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 하고요. 이 로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 크로스스트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penxD라고 .D라고 하는 독일어 서브셋을 저희들이 그 로드를 하는 부분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독일어에 해당하는 셋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셋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이 TPU로 안 해놓고 깜빡 있어서 아마 좀 시간은 걸릴 텐데 그 돌리는 동안 한번 잠깐 한번 그 밑에 거를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저희들이 다국어 개체명 인식 이렇게 다국어를 활용하는 이런 그 다국어 처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잠깐 여기 돌았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서 독일어에 관련된 penx.d라고 하는 데이터셋 안에 예전에 저희들이 요런 부분들을 봤죠. 그죠? 데이터셋 딕셔너리 안에 트레인 부분. 그죠? 학습 데이터셋 안에 관련된 피처는 특성은 토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 개체명의 인식에 대한 태그 그리고 랭귀지 어떤 랭귀지인지에 대한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개수가 행수로 봤을 때 2만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데이터셋 부분,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다국어 관련된 그 연구라든지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어마다 사용되는 비율이 달라서 데이터셋 안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언어의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독일어 사용자가 많으면 독일어 데이터가 많게 되고 또 어떤 언어들은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용자가 적으면 이태리 언어가 이렇게 적게 되는 이런 언어의 불균형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어떻게 향후에 그런 부분이 처리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데이터 셋들도 한번 그런 그 언어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불균형하게 그런 데이터 세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 밑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코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자세한 뭐 그런 부분보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랭귀지 안에 그죠? 여기 보시면 도이치, FR이니까 프랑스, IT는 아마 이태리, 그다음에 EN은 영어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FRACS 아마 fraction일 것 같습니다. 비율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 도이치에 대해서는 0.629, 즉 대략 62.9%, 프랑스에 대해서는 0.229, 또 이태리는 0.094 이렇게 사용 비율을 주어서 이 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저 비율들을 이용을 해서 관련된 그 데이터셋을 샘플링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랭귀지하고 이 프랙션 부분을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셔플, 데이터를 섞으면서 그 관련된 그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을 합니다. 제가 위 걸 눌렀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예, 돌리면 그 관련돼서 그 저 비율대로 샘플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이런 저희들도 이런 코드를 이용을 하면 관련된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예, 원하시는 비율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런 부분들도 할 때 보면 이 사실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 즉 사전 형태로 데이터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 디폴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밑에 썼는데 이렇게 디폴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키값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키값이 없는 경우에 딕셔너리를 만들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디폴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예, 키가 없어도 오류를 반환하지 않고 예, 디폴트 딕셔너리 안에 나오는 디폴트 값으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기능도 한번 저희들이 이 코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또 하나의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엔 예, 그래서 저 위에서 저 돌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데이터셋의 넘로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각 언어의 훈련 데이터셋에 포함된 그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다스 부분을 임포트하고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각 언어의 개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제가 기존에 돌려놓은 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가장 많이 독일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제는 다국어 언어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그 어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예,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데이터 세트를 저희들이 우선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어 중에서 이게 저희들 파이썬 기본 그 문법에서도 보시면 0을 선택하면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데이터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가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엔 지금 기존에 돌려놓은 겁니다만 예, 이 부분 다시 뭐 예를 들어 예, 다시 돌려보면 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예, 토큰으로 보면 이렇게 독일어에 관련된 문장이 토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태그가 여기에는 지금 정수형 데이터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수가 그 의미하는 바는 지금 다 태그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는 이 부분은 도이치 언어이기 때문에 다 D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그 정수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당연히 이해되시겠습니다만 그 관련된 그 키값에 대해서 그 피처를 가져다가 저 부분을 어떤 건지 보기 쉽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각 그 특성이 우선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이 어떤지는 이렇게 보시면 요 features 아이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돌려보면 이렇게 토큰에 대해서는 이게 시퀀스로 해서 이 features는 value고 그다음에 이 객체명에 대한 태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클래스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라벨링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윗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0이라고 하면 어떠한 그 엔티티도 속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B 하면 예, 시작하는 부분에 person 사람. 그리고 I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또 B 조직, 오거니제이션.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션의
개체명에 연결되는 부분에 I, 그다음에 위치,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BI, 이렇게 관련된 클래스 레벨이 있다는 부분을 이 특성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랭귀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value로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 타입은 이 str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레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features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클래스 레벨을 별도로 또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 위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클래스 레벨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 레벨을 새로운 이름, 열로 추가를 해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전에 요 위에서는 이 개체명에 대한 태그가 숫자로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보신 이러한 형태로 바꿔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관련된 작업을 해보면 그 작업, 그 클래스 이름 레벨링을 새로운 열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 부분은 뭐 요 두 줄입니다만 여기까지 해서 세 줄.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문장이, 그다음에 태그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 단지거 이 부분은 그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어인데 제가 저 독일어를 위에다가 제가 번역을 어딘가 제가 번역을 해놨었는데 여기 있네. 요 부분이 해석이 2,000명의 주민들이 폴란드의 포라메리어 주에 있는 위치한 덴칠히크만, 그죠, 위치죠. 네, 살고 있다. 요런 독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덴지히크 위치, 요 부분이 결국 지명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로케이션, 위치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위치인데 연결되어 있는 위치, 하나의 그 지역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데이터 불균형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 수를 셀 수 있도록 이렇게 카운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데이터 세트를 있는 그 개수를 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그 트레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각각 로케이션,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 있어서 아마 저렇게 예를 들어 로케이션만 있고 예를 들어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불균형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관련된 그 목적에 맞춰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때, 즉 데이터 안에 관련된 이러한 그 불균형 같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그 방식을 사용을 하면 미리 확인을 해보고 데이터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허깅 페이스의 그 중간에 발표되는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봅니다만 저희들이 그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국어 개체명 인식 중에서 데이터 세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우선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